안녕하세요. 직업적응훈련생 여러분들. 오늘은 사회생활 기술 훈련으로 은행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거예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급여 통장을 만들거나 급여가 들어왔을 때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은행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또는 은행에서 지켜야 하는 에티켓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은행에는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들 오늘도 집중해서 수업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으로는 은행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이쪽에서 잘 보이겠죠? 첫 번째,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세, 전기세, 뭐 이런 것들을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은행에 가면 이런 기본적인 세금을 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면 월급 통장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은행에 가서 저희 이제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월급 통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은행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없애줄 수도 있는데, 월급을 보관할 수 있고 모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고 또는 없앨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자, 네 번째는 내가 가진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우리가 통장을 들고 가서 그 상담 청구하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3,000원 정도를 보낼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 친구의 계좌번호, 그 통장에 대한 번호를 가지고 방문을 해서 보내주세요 하면은 내가 가진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모을 수 있는지, 또는 이 자산을 어떻게 불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급여 통장을 모아서 급여들을 모아서 100만 원, 200만 원을 모았는데 이 돈들을 어떻게 더 크게 만들고 더 많이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은행에 가면은 그 금전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은행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직업을 준비하는 훈련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직업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은행에는 은행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은행에 갔을 때 만나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은행원이고요. 여기에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분을 통해서 상담을 할 수 있고 통장도 만들 수 있고 관련해서 금전 관련해서 상담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 명이 있어요. 은행에는 누가 있을까요? 자,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우리가 은행에 들어갔을 때 정장 입고 뭔가 우리가 번호표 대기 뽑을 때 또는 뭔가 동전을 바꿀 때 와서 도와주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을 청원경찰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여기 찾아보면 표준 직업 분류로 3201 해서 출납 창구 청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은행원인데 사실은 표준 직업 분류에서는 출납 창구 청구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명칭은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대부분 은행원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첫 번째, 고객을 상대로 공과금의 수납, 그리고 또는 금전을 모으는 일, 또는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환전하잖아요. 다른 나라 돈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환전이나 또는 우리가 돈을 찾거나 급여를 받을 때 이런 돈을 지불해주는 등의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이 맡긴 돈을 보관하고, 우리가 대출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돈 빌려주세요 하는 대출도 있는데 그런 상담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전과 관련된 상담을 제공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은 그 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또는 사업주로부터 장기의 자금,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보관하거나 위탁하거나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전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하는 거는 은행에서 은행원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으로는 출납 창구 청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청원경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청원경찰은
표준 직업 분류상으로도 청원경찰이다라고 하고요. 은행 안에서 근무하는 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은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 청원경찰은 공공기관이라든지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서 배치될 수 있는 경찰이고요. 이 청원경찰은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사업장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하든지 아니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있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에 그거를 방지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의 재산과 인원, 이런 화재, 도난, 파손, 불법 침입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경계 업무,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시설 관리하듯이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재산상 그런 거라든지 그런 위험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업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직업적으로 훈련생들을 은행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선생님이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는 첫 번째, 은행원들이 사용하고 모아둔 그 파쇄용지 알죠? 우리 파쇄교육 했었잖아요. 그런 파쇄용지들을 파쇄하는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종이들. 그래서 우리가 복사를 했는데 뒷면은 우리가 깔끔하잖아요. 그런 종이들에다가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게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면지 도장을 찍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은행을 방문하여서 우리 ATM 기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ATM 기계를 사용하는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ATM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방법을 안내해주는 일을 하거나 또는 은행 내 환경미화, 우리 청소보조원 하죠. 그래서 환경미화 업무 또는 손님들을 위해 준비해 놓는 물품들, 안내지라든지 또는 어떤 은행 같은 경우 요구르트 같은 것도 배치해 놓거든요. 그런 물품들을 채워주는 업무들을 하고요. 또는 번호표 대기표 앞에 번호표 뽑는 대기표 앞에 번호표를 알맞게 순서대로 잘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은행에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은행 안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은행에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 직장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알면 되냐면 아마 이제 취업을 하고 나면 사업체에서 어디 은행 월급 통장 하나 만들어 오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체에서 말했던 은행에 찾아가서 통장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행안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크게 보고 은행을 이용하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은행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대기표를 찾아요. 그리고 이 대기표에서 용지를 뽑고 번호를 확인하고 상담을 할 거예요. 이 순서거든요.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순번 대기표 뽑는 곳이에요.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면 무조건 대기표부터 뽑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업무를 볼 건데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표를 뽑고 그 다음에 번호를 확인하겠죠. 그러면 내 번호가 109번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 번호표가 나오는 판이 있거든요. 거기서 내 번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9번이니까 여기 109번이죠. 여기를 번호표라고 해요. 근데 이 번호표가 지금 우린 109번이니까 일로 갈 거예요. 여기 직원이 있겠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상담 창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번호표를 뽑아서 109번이 나왔어요. 번호표를 확인했는데 여기 109번이 떴어요. 그럼 109번에 있는 상담 창구로 가서 상담을 할 거예요. 이 순서가 은행 이용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순번 대기표, 번호표를 뽑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번호표를 가장 먼저 뽑으면 되고, 그럼 내가 뽑은 번호를 확인하겠죠. 그러면 번호표, 이 표를 보고 내 번호가 나온 자리로 찾아갑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상담 창구라고 해요. 이 상담 창구에서는 직원과 상담을 하는데 번호표를 확인하고 본인의 번호가 나온 자리로 가서 은행 업무를 보면 됩니다. 이게 은행을 이용하는 가장
기본의 순서인데요. 좀 더 간략하게 그리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래서 딱 3개의 단계를 보시면 돼요. 번호표, 대기표를 뽑고 번호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리로 가서 상담을 하면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순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대기표에서 번호 대기표를 뽑습니다. 은행 업무를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로 번호표를 뽑지 않으면 은행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번호표가 없이 막 아무렇게나 가서 상담 창구에서 상담을 하면 기존의 번호표를 뽑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은행원도 민망하고 기다렸던 사람도 민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장 먼저 은행에 가면 번호표부터 뽑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호표를 확인할 거예요. 여기 위에서 내 대기번호가 109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09번이 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9번이 딱 떴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상담을 할 건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담하기. 자, 여기가 아까 109번이었는데 여기가 109번이에요. 그럼 이 번호를 확인하고서 그 자리에 가서 은행원과 상담을 하면 됩니다. 뭐 상담을 할 때에는 내가 급여 통장을 만들고 싶어요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모아놓은 돈을 저축하고 싶어요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조금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금전과 관련된 상담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3가지의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은행에 가서 하는 순서들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은행 방문할 때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자, 은행은 금전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상담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데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데 통장을 마음대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를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분의 현금 2,000원에서 5,000원 정도. 왜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통장을 만들 때 통장도 종이죠. 그리고 내 이름이 들어가 있고 뭔가 개설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통장을 만들 때 2,000원 또는 5,000원의 현금 사이에서 돈이 지불될 수 있어요. 요새는 그리고 시대가 좋아져서 OTP라고 해서 뭔가 카드를 만들어주거든요. 인터넷 뱅킹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결제할 때 현금으로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2,000원에서 5,000원 정도를 챙겨주면 적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행 업무에서 뭐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통장에서 이쪽 통장으로 옮긴다든지 할 때에 은행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통장이나 카드, 그러니까 이 통장의 카드나 통장들을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꼭 기억해서 가시면 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은행 방문할 때 우리 꼭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오늘은 직업에 대해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 은행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꼭 지켜야 하는 에티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딜 가든지 다 떠들어서는 안 돼요. 은행도 다른 사람들이 상담하는 공간이고 다른 분들이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떠들면 안 돼요. 그래서 떠들거나 뛰어서는 안 되고요. 자, 여기 2번, 사람들이 은행은 공과금을 납부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월 말이 되면 우리가 공과금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요, 은행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다니거나 하면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뛰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떠들거나 뛰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대기표를 뽑을 때 여러 장을 뽑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뭐 급여와 관련돼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어떤 분이 계속 대기표를 여러 장, 3개, 4개 이렇게 뽑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그분이 언제 자기 순서가 될지 몰라서 계속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자기가 가서 업무 볼 거에 대해서 대기표를 하나만 뽑아야 되고요. 여러 장 뽑아서 장난을 치거나 뽑아놓고 그냥 가지 않는다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당 1개씩 대기표를 뽑아야 되고요. 뭔가 잘못 뽑았다 아니면 뭐 이상하다 해서 여러 개를 뽑아서는 안 돼요. 이건 기본적인 예의고.
자, 그리고 네 번째, 대기표 번호에 맞춰서 순서를 지켜야 해요. 자, 내가 109번인데 108번보다 먼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109번 손님 오세요 또는 그 창구에 109번이 뜰 때까지는 번호표의 순서를 지켜서 가줘야 됩니다. 자, 선생님 새치기도 많이 당해가지고 은행에서 화난 적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급해도 대기표가 있다라고 하면 순서를 지켜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은행에 가서 직접 방문해가지고 사람과 대면하면서 상담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ATM 기계라고 해서 우리가 통장과 체크카드만 가지고서 기계로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오늘 배웠잖아요. 대면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은행 방문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우리가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은행에 한번 독립적으로 방문을 해서 통장을 만들어 본다든지 내 통장에 보관되어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ATM 기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